안녕하세요. 마이스톤에이지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23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시황이 조금씩 변동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황을 전체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데이터 상에서 변동된 상황이 없다. 원칙적인 게 변화된 게 없다면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포지션을 저는 청산하지 않습니다.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포지션 변동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 옵션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고르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장단기 금리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변동된 게 없어요. 변동된 게 없고 이렇게 1파, 2파, 3파가 크게 연장된 이후 4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5파이기 때문에 1, 2, 3, 4, 5 그렇게 해서 지금 4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파를 보게 되면 이 tradingview.com에서는 1시간 봉 볼 수 없다고 했죠. 이 봉을 보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3파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3파, 3파, 5파 이렇게 해서 큰 N자 형태로 4파를 만들고 마지막 5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붉은색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가서 한번 지지를 받던지 해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바뀐 거 없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RSI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올라갔죠. 올라갔고 현재 누웠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렇게 N자 만들고 마지막 5파를 만들고 새로운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바닥권에 있죠. 과매도권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시그널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지금 도지 형태 만들고 작은 형태의 양봉을 하나 만들었어요. RSI 스토캐스틱 보시게 되면 RSI는 과매도권 하단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벌려졌죠. 벌려졌다. 그래서 시그널을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것 같다.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내려간다.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N자를 만든다. 혹은 여기서 끝났다.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 2주 정도 더 있으면 바닥 완성하고 올라가겠죠. 그때쯤 되면 정말 이제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상승폭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엔 이겁니다. 이 월봉에서도 보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시그널이 거의 겹쳤죠. 겹쳐지고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 몇십 년과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기존까지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 자체가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시장들도 경기가 조금은 살아난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10년물이 더 올라간다는 말이 시장이 돈을 풀었든 뭐가 됐든 간에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침체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건데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유효 수요가 창출이 돼서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프리미엄이죠. 긴 기간 동안에 국채를 매입을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자율을 더 주는 당연히 10년이니까 2년물에 비해서는 금리를 높게 쳐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크게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크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독특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10년물 장기금리를 보더라도 큰 하락 추세대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큰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파동이 그려진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기존에는 없었느냐? 이렇게 있었겠죠. 내려갔다가 다시 40년대 이후에 올라가다가 80년대 이후에 다시 떨어졌어요.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땠느냐? 안 좋았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되면서 물론 오일 쇼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정세가 불안해지고 오일 쇼크도 생기고 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어땠다? 상대적으로 태평성대였다는 거죠. 태평성대. 돈도 많이 풀어도 되고 금리가 점점 떨어지니까 국채를 남발하면서 어디까지나 돈이 계속적으로 돌면서 순환구조가 유효 수요가 계속적으로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진폭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떨어지는 와중에는 금리를 좀 낮췄으니까 돈이 돌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리니 조금 경기가 축소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40년 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형을 그린 것이 이제 정점이다. 국채 사이클이 바닥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에는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유효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RSI 스토캐스틱 이제 과매도권 RSI 같은 경우 과매도권 들기 직전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과매도권 든 적이 없죠.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을 보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바닥을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그널이 이제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물론 4파에서 5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으면 1, 2주, 길면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좀 더 준비를 계속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페드와치2를 보시게 되면 36일 남았어요. 36일 이후에 9월달 FOMC가 시작이 될 것이고 현재 2.25죠. 2.25에서 2.5 정도를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재 63.5%로 9월달에는 0.5bp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0.5bp 한 번 더니까 두 번 그리고 그 이후에 0.25를 한 번 더 올린다. 결국에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1%, 이것만 하더라도 0.25 그리고 결국에는 합쳐서 1.25% 올라가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국제금리 사이클이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역정권에서 상승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보고 있는 금리 인상폭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페드에서 지난달에 말했던 비둘기적인 내용들만 전부 다 흡수해서 시장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표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자면 현재의 시장이 반등하는 건 반등이라고 밖에 계속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장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고 했죠. 3.5에서 3.75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된 이후에 0.25%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변동폭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3.5에서 3.75를 현재는 계속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장기간 동안. 여기가 실질적인 약간의 중립금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를 일입니다. 왜? 물가지표가 어떻게 계속 나올지 모르니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몇 달 정도 떨어졌죠. 한 5, 6개월 정도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떨어진 거 몇 달 안 됐고 하락폭도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상승폭이 더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 물가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드와치2를 보더라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이 아니라 반등으로만 계속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피 200을 보자면요. 현재 이 시나리오에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RSI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반등권에 있는 건 맞아요. 반등권에 있는 건 맞고 특히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과매도권에 든 이후에 강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RSI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켜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저항선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였던 저항선들은 다 뚫고 올라왔지만 강력하게 보셔야 될 이
30년 이상의 장기 상승 추세대가 있죠. 녹색으로 보이는 장기 추세대에 중심선을 아직 넘지 못했고요. 지지난달에 만들었던, 즉 6월달에 만들었던 음봉을 거의 다 돌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50% 이상을 돌린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략 50%를 넘겼고 61.8%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8%가 333에서 334 정도로 보이고 대략 3포인트 정도, 퍼센트를 따지면 1% 전후 정도가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반등이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1파, 2파, 저희가 3-1, 3-2, 3-3인데 이것도 3-3파의 1파, 2파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파동을 얼마 정도 돌려볼 수 있고 현재는 61.8%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앞서 내용들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반등이구나,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은 아직 주봉이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틀이 지났죠. 하지만 월요일은 저희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음봉입니다. 시가에서 조금 밀렸고 오늘은 0.3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그널을 완전히 해석을 할 수 없겠지만 확실히 현재 시그널이 겹쳐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즉 상승의 봉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캔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을 거고 위에 상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눕는 게 보일 겁니다. 어느 순간에 누워서 꺾여 내려오면 그때부터 하락인 거죠, 다시. 그래서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그리고 상승폭을 보더라도 약간씩 둔화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일본 기준으로는 굉장한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RSI가 최대 과매수권까지 들지 않았고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수권에 들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3주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지금 과매수권에 RSI는 스토캐스틱은 계속적으로 와 있고 RSI는 지속적으로 과매수권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매수권에 들지 않았습니다. 파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파형을 해석을 했잖아요. 5, 3, 5. 그리고 여기서 5파가 저는 여기쯤에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기까지 시도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지만 그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파동에 현재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61.8% 정도 구간이 이쯤이죠. 333 구간이고 현재 30년 장기 추세대의 중심선 구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갭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구간과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시도를 한다고 하면 여기가 과매수권까지 다 들어야 될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대가 조금씩은 눕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고 여기에 보이는 하락 추세대, 제가 하락 추세대를 그려봤어요. 3-1, 3-2, 3-3이기 때문에 3-1파의 2파 구간과 2파, 3-2파의 고점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파란색 하락 추세대를 그려봤고 오늘은 하락 추세대를 상승 돌파해서 일부 지지를 했습니다. 1시간 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양봉을 만든 이후에 아래 꼬리를 확인하면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RSI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 과매수권에 들었다가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아래쪽을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지지를 하거나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떨어지겠죠. 여기 있는 파동이 확실히 5파인 건 맞아요. 5파가 아니라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5, 3, 5이기 때문에 여기가 5파인 건 확실하다. 그런데 파동이 이렇게 갭도 많고 중간중간에 갭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하형태를 확실히 예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추세대를 그려봤고요. 이렇게 추세대를 그려봤는데 이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파형 카운팅이 좀 힘들지만 여기 있는 붉은색 상승 추세대를 하락 돌파하고 아래쪽에 있는 많은 갭들을 확인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갭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갭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추세대를 뚫고 내려오고 여기 있는 상승 추세선을 뚫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 봤을 때 현재 여전히 저는 인버스 포지션을 정리할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지금 수많은 지지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파형이 봤을 때는 반등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반등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봤을 때도 제 파형 해석을 보더라도 이게 3-1, 3-2, 3-3의 1파 3-3의 2파라고 하더라도 2파가 이런 식으로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3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큰 형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조금 더 옆으로 가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파동이 5파로 끝난 이후에 완료가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3, 3, 5 형태로 해서 이렇게 또 큰 파형 만들지 말한 법 없습니다. 하지만 주봉이나 일봉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급격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패드와치 툴에서 보신 것처럼 9월달이 36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반등을 또 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보더라도 여기서 일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N자를 더 만든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반등이 더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길게 옆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파동이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 파동이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파동 와중에 이게 3파로 끝나고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면 이게 3파였다. 그리고 이게 4파다. 그리고 마지막 5파가 올라갈 수 있겠다. 5파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RSI 스토캐스틱이 그런 형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한데 여기가 지금 3파였다. 그래서 여기가 4파다. 4파라면 이렇게 N자가 끝났겠죠. 조정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5파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5파가 나와서 기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 16,800 정도를 크게 상승 돌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올라간다고 하면 상승 5파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옵션은 여기가 그냥 5파로 끝난 거예요. 5파로 끝난 이후에 3, 3, 5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두 번째 옵션에서는 3파 형태로 가야 되고요. 3파 형태로 가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3, 3, 5이든 5, 3, 5이든 형태가 나와야 돼요. 현재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혹은 마지막 현재 보고 있는 옵션이죠. 여기가 이미 5파로서 마무리된 이후에 여기는 내려오는 파동이다. 내려오는 파동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N자가 크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나오는 형태가 5, 3, 5이거나 3, 3, 5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래요. 5, 3, 5 형태를 보고 있어요. 여기가 5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돈을 급격하게 회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심리적으로 5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파, 2파, 3-1, 3-2, 3-3, 3-4, 3-5 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5파가 내려간 이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5파 그렇게 해서 큰 3파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세 번째로 옵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좀 크긴 커요. 크긴 크고 상승 예상을 했던 것들을 많이 지금 꽤 부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잘못되고 있느냐? 현재 해석이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장대 음봉 1, 2, 3-1이라고 보고 있는 이 3-1파에 얼마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3-1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틀리지 않았다. 이거 역시도.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3-1이 굉장히 크니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몇 %% 돌렸냐? 61.8%까지 13,600까지 올라왔으니까 61.8% 정도까지는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장대 음봉을 또 반 이상 돌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 이상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 파동치고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도 여전히 여기에서 시그널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어서 현재 반등을 해보고 있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었으니까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각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시그널을 엄청나게 많이 펼쳤죠. 펼쳐지면 모입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펼쳐지면 모여요. 그래서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도 펼쳤죠. 펼쳤다 보니까 여기서 시그널 교차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마지막 거다. 마지막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1, 2, 3-1, 3-2다. 여전히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스토캐스틱이 다 올라왔어요. 스토캐스틱이 다 올라와서 과매수권에서 시그널 겹쳐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봉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죠. 상승하려고 했던 상승봉의 크기가 점점 줄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줄고 있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시그널이 아직까지 강해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 들기 직전이고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서 시그널을 펼쳤어요. 조금 지금 조정을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와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파동 해석은 이렇죠. 3파, 3파, 5파다. 그리고 파동 해석을 할 때 5파가 1, 2, 3, 4, 5 이렇게 보였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파형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왔던 형태로 인해서 여기 있는 파형 해석을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과 같이 1, 2, 3, 4, 5, 5인데 5파가 굉장히 큰 형태, 연장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해석 1번 또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5파가 진행되고 있다가 해석 2번 1번이든 2번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가 결국에는 5파이기 때문에 마지막 5파가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5파로 종료가 된 이후에는 떨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볼까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5파라고 봤을 때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가 5파죠. 5파인데 여기도 지금 갭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도 갭을 하나 만들면서 파형 해석이 쉽지 않다. 그런데 굳이 해보자고 한다면 1, 2, 3, 4, 5 여기서 이렇게 5파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 들었고 스토캐스틱도 과매수권 들었어요. 그러면 13,768 위에 있는 지지 저항 영역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현재로선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여기서 13,768을 시도해보고 여기서 시그널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과매수권에 들었으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시그널이 여기서 다 들었으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시간봉, 일봉, 주봉이 다 떨어진다면요. 월봉도 여기서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하고 시그널을 조금씩 뭉쳐보겠죠. 특히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너무 시그널을 과하게 펼쳤기 때문에 여기서 겹쳐지려고 하는 신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등이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달러 인덱스든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반등 구간 중에 좀 강한 반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많은 지지 저항 영역이 있으니까 특히 지금 봤을 때는 13,768 정도 여기가 좀 더 가까워 보이니까 여기를 오늘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그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데이터 기준으로 여러분의 포지션 꼭 확인을 하시고요. 데이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